북한이 오늘 오전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이 끝난 뒤에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북한의 노림수가 뭔지 짚어봅니다. 중국이 미국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고 관세 품목도 늘리겠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재점화할 도짐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불법 체류하며 마사지샵에서 자격증 없이 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태국인 3명이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붙잡긴 했지만 경찰의 피의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또 쐈습니다.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에 무력 시위인데 이달 들어서 5번째, 올해 들어서 벌써 9번째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무력 시위 이유로 내세웠던 건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노리고 도발을 한 걸까요? 청와대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은 우리보다 빨리 북한 미사일 발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미국은 아주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7 한미 훈련도 끝난 상황에 미사일 도발 과연 노림수는 뭔지, 또 과연 다른 신형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건지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채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5분과 7시 2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9번째, 이달 들어 5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NSC는 한미훈련이 종료됐는데도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속히 미북 협상에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잘 전개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미사일 발사 후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남한이 외세 추종, 무력 증강, 군사 연습을 거듭하는 바람에 오늘처럼 엄중한 국면에 처하게 됐다며 더 큰 벼락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신보도 중단을 약속했던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됐다며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을 해야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의 발사는 한국보다 일본 정부가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지소미아가 파기돼도 잘 대응한다, 문제없다, 이런 걸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의미 있는 북한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게 받아본 적 없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오전 7시 20분쯤 공지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입니다. 교도통신은 7시 24분, NHK는 28분에 이를 보도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선 10여 분이 흐른 7시 36분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가 좀 더 구체적이었지만 일본이 서둘러 일보를 내놓은 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소미아가 파기된 이후에도 일본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지소미아 파기 통보로 정보 수집에 당장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받아본 적 없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합참은 지소미아가 11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일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정보력을 과시하는 것보다 한미일 안보 공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자, 미사일 도발 때마다 성능을 높이고 또 새로운 무기를 선보였던 북한. 오늘 발사한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최고 고도가 97km로 앞선 도발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졌다는 겁니다. 고도를 높게 쏴서 짧게 날아간 것뿐이지 충분히 멀리 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딴 성능 실험으로 개량을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달에 발사한 미사일 비행거리와 최고 정점 고도입니다. 북한은 오늘 최고도 97km에 비행거리는 380여 킬로미터짜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기존 도발보다 고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도와 사거리 등을 볼 때 북한이 이달 중순 발사한 신무기나 스커드 미사일 계열로 추정합니다. 또 북한이 매번 도발 위치와 미사일 기종을 바꾸고 사거리와 고도에 변화를 주는 건 요격을 피하기 위한 성능 개량 실험으로 분석합니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범위도 넘나드는 다중적 도발이라는 겁니다. 고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단거리를 가정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과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앞두고 한미일 동맹의 간극을 벌리면서 우리의 미사일 탐지 능력까지 확인하려 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혹은 미사일 탐지 능력이 어느 정도의 이를 얻는지 확인하기 위한 발사의 가능성도. 여야 정치권은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행위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켜보자 이러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은 한일 갈등을 방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따졌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President Moon also a very good friend of mine, and we'll see what happens with South Korea.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에서 한미훈련 이후 협상 재개를 희망했다고 밝혔지만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또 북한과 좋은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has been, pretty straight with me, I think, and we're going to see what's going on. 미국 언론들은 한일 갈등에 트럼프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전통적 동맹인 한일 모두를 비판하며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가 자초한 결과라는 겁니다. It's like a full-time job getting involved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한일 중재자 역할을 무시하고 동맹 네트워크 투자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의 무역 양보와 방위비 지출을 압박하며 구경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중국 견제라는 미 안보 전략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자, 오늘 새벽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보면 한미훈련 끝나고 대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미사일을 쐈어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사실 실무 협상이 예상됐는데 북한이 버티기를 하면서 보다 좋은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다음으로는 결국 이 배경에는 지금 한미일이 협력이 강화되지 않고 자중질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도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 연합훈련을 안 하고 있는데 도발을 했다. 그렇다면 도발은 어떤 형태로 계속 이뤄질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도발이 상시화되겠죠. 결국 북한의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간 핑계는 연합군사훈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종료된 이후에도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서는 이제 만들어가지고선 도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도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도발의 상시화라는 의미가 다시 이제 2017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렇군요. 아까 잠시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것을 노렸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북한이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왜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까, 북한이? 북한으로서는 여건 변화를 보겠죠. 지금 북한의 전략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미국하고의 대화를 성급하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미일 협력이 약화되면 보다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북한은 북중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한미일 협력이 약화되면 북한은 그 상황을 즐기면서 조금 더 나은 여건을 기다리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나오는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축구로 따지면 상대편에서 자살골을 넣게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활용하려 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친서를 보내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비건이 한반도에 와 있고 한미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실무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은 그러면 이 상황에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당연히 지연되겠죠. 당초 9월 초 정도면은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직접 친서를 보냈다는 데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재개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북한에게 있어서는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는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상황을 관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북한이 유리한 상황이 지금 조성이 됐다. 남북 간의 관계, 또한 남북미와의 관계, 이 방향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남북 관계는 북한이 계속해서 한국을 무시하고 소외시킬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 거죠. 남북미 관계에서도 한국을 배제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은 사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면 미국과 협력해서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그러한 기도를 차단해야 되는데 지금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 관계가 지금 삐걱이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더욱 안 좋은 이러한 안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점을 명심해서 하루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정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국 후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를 논문 제1저자로 올린 이 장모 교수의 징계 시위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등학생인 조 씨를 제1저자로 등재한 것뿐 아니라 해당 논문에 허위 사실까지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서 의사 자격 자체를 문제 삼을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의실로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이 들어섭니다. 어떤 내용 논의하시나요? 의협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단국대학교 장모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의협은 장 교수가 단 2주간 인턴을 한 조 씨를 제1저자로 올린 것이 의사협회와 의사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무자격자인 조 씨가 환자 생명윤리와 관련된 신생아 혈액을 다루는 실험에 참여한 것이라면 이는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논문은 연구윤리 심의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의사 품위 손상 차원이 아닌 사기 논문 문제로 확대되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승인을 안 받은 사람은요, 환자 데이터나 환자 이건 인체 유래물이 피 같은 걸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이건 대단한 윤리, 생명윤리에 관한 근본에 관한 문제라서요. 윤리위는 의협 회원 자격 정지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 의뢰도 검토 중입니다. 의협 윤리위는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장모 교수에 대한 윤리위의 결정은 각 대학 등의 진상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자,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을 학술지에 실은 대한병리학회가 이 단국대 A 교수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제1저자가 되는 것을 다른 저자가 과연 동의를 했는지, 연구는 어떻게 했는지, 연구 일지 등을 2주 안에 소명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소명 요청을 했는지 좀 쟁점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대한병리학회가 장모 교수에게 소명 요청을 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의 딸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제1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다른 저자들이 동의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분들의 다 동의를 구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정도 없었고. 공동저자들의 역할과 공헌도는 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서브미션 하는 데 좀 도와준다든지, 영문 교정하는 데 좀 도와준다든지, 테크니션으로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사람을 또 1저자로 세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시엔 조 씨가 가장 기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1저자 등재는 지나쳤다고 밝혔습니다. 논문엔 혈액과 세포 등 인체 유래 물질을 연구할 때 받아야 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즉 단국대의 IRB 승인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승인 받지 않은 상태로 기록이 돼 있는 거는 확인했죠. 본인도 본인 불찰이라고.
병리학회는 장모 교수에게 논문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험 노트, 연구 일지 같은 원시 데이터를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명 자료에 대한 장모 교수의 입장이 곳곳에서 밝혀진 가운데 병리학회는 최종 자료를 받아본 뒤 논문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딸이 유급을 하고도 외부 장학금을 받아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15년에 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당시에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학 과정에 대한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목록입니다. 지난 2015년 1학기 성적 우수 장학금 명단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들어있습니다. 입학 성적 우수자로 선정돼 장학금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성적과 영어 점수, 서류 평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습니다. 입학할 때 이제 나가는 성적 우수 장학금은 입시 점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은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자마자 1학기에 3과목을 낙제했습니다. 평균 평점도 낮아 결국 유급됐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온 분이 의과대학에서의 수행 능력이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석연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학하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도. 조 후보자 딸은 다음 해 복학한 뒤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성적과 관계없이 지도교수가 주는 외부 장학금이었습니다. 부산대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조국 후보자 딸의 입학 과정과 장학금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투자자 전원이 조국 후보자 일가인 가족펀드라는 정황이 확인되는 등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도 있는데 야당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조사 의뢰까지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지 2달 후인 2017년 7월. 조 후보자 가족은 가족의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여 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다음 달 이 펀드는 가로등 전멸기 A업체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후 A업체는 각종 광급공사 계약을 따내 1년 만에 매출액이 70% 넘게 증가했고 지난달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44곳에 모두 177건을 납품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펀드가 A업체의 지분을 사들인 당시 정부도 가로등 전멸기가 필수로 쓰이는 스마트 도로 등 스마트시티 산업 추진을 강조해 의혹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영향을 줬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조 후보자 측은 블라인드 펀드라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도 모른다고 해명했지만 펀드 투자자 6명 모두 조 후보자의 가족임이 드러나 가족 펀드 정황이 드러나면서 A업체가 관급공사를 싹쓸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야당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추가로 금융위에 조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광급수주 특혜 의혹 사건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석 달 만의 장외 투쟁인데 정권 규탄만큼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분 없는 투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석 달 만에 열린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 피켓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을 채웠습니다. 정권 규탄을 위한 집회였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내가 조국 같지 못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키우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조국은 위험하고 위법적이고 위선적인 후보입니다. 이 조국 후보는 정례당보다 검찰 수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책 방향 수정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한국당 추산 10만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하며 정권 교체와 조국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분 없는 투쟁이라며 당장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부터 말끔히 해결하고 장애 투쟁을 하든 대권 노름을 하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당은 오는 30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장외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어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 의혹 규탄 집회엔 수백 명이 모였죠. 바로 2차 집회를 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부산대 학생들도 진상규명 촛불 집회를 추진 중입니다. 반면 조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27만 명을 넘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어젯밤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500명이 넘게 모였던 서울대. 조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언행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들이 지금 속속들이 언론 통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려대에선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 규명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다음 날인 오늘 양측 학교 커뮤니티엔 2차 집회를 희망하는 글과 총학생회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을 뿐 어제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집회 주최 측은 경과를 본 뒤 2차 집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수령 의혹이 있는 부산대에서도 학생 차원의 촛불 집회 개최를 논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하는 청와대 청원은 오후 5시 기준 27만 명을 돌파했고 반대 청원은 15만 명에 달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같이 놀자는 요구를 무시당해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이 남성과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일본인 여성 일행을 뒤따라가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습니다.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서슴지 않습니다. 일행을 집요하게 뒤쫓더니 일본인 여성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갑자기 달려듭니다.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칩니다. 어제 오전 6시쯤 서울 홍대 부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본인 여성 20살 B씨를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A씨의 지인들이 뒤늦게 찾아와 이를 말리고 B씨에게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SNS에 폭행 영상을 올리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B씨 측은 한국인 남성이 같이 놀자며 접근해 무시했더니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방적 가해자로 매도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곤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다시 조사받겠다며 귀가했습니다. 그거 좀 조작된 거고요. 네. 저 폭행 한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B씨의 SNS엔 대신 사과한다는 한국인들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B씨는 A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한 명의 나쁜 행동일 뿐 이번 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최근 경찰관이 자수하러 온 한강 시신 피의자를 다른 경찰서로 안내한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이 경찰서를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술한 피의자 관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줄지어 계단을 올라가고 곧이어 태국인 여성 3명이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하나씩 들고 내려옵니다. 이곳에서 마사지를 받은 한 남성이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는 업소라며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불법 체류자였던 이 여성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시간 만에 셋 모두 경찰서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여성이 화장실 앞에서 담당 수사관의 시선을 끄는 사이 나머지 2명은 후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나머지 1명도 곧이어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피의자들이 도망친 걸 뒤늦게 알아차린 경찰은 추적 끝에 인천과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며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수하러 온 살인범 장대호를 그냥 돌려보낸 데 이어 체포한 피의자를 눈앞에서 놓친 경찰. 경찰의 근무기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우회전을 하다가 사람을 칠 뻔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에 치일 뻔한 아찔한 기억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교차로 보행 사고 5건 중 1건은 우회전하는 차량이 낸 사고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빨간불일 때도 우회전하는 교통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교차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한 연구소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3만 3천여 건. 이 중 17%가 우회전 차량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는 우회전하려고 하고 그 사람은 이쪽으로 빨리 건너가려고 하고 그런 때가 좀 위험하죠. 도로교통법상 우리나라는 빨간불일 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법을 강화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선 빨간불일 때 아예 우회전을 못하게 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규정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적신호 시에는 일시 정지를 하고 진행을 하게 해야 되고요. 필요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은 빨간불일 때 우회전 금지 같은 제도 강화와 함께 교차로를 지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이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고 미국도 이에 맞서서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중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한 미국산 제품은 원유와 대두 등 5,078개입니다. 액수로는 750억 달러 규모로 각각 5에서 10%씩 관세가 매겨질 예정입니다. 미국은 12시간 만에 즉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월 1일부터 현행 2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힌 겁니다. 추가로 10% 관세를 매길 예정이던 3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선 세율을 5%포인트 높여서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증시 마감 이후 나왔지만 우리는 중국이 필요하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앞선 발언만으로도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 급락했고 다우와 S&P 500 지수도 2%대 하락했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을 생산, 판매하는 애플은 주가가 4.6%나 빠졌고 주요 반도체 업체들 주가도 줄줄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양측의 화해 무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당분간 글로벌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정함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 2000선 붕괴 이후 보합세를 이어가던 코스피도 월요일 개장과 함께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상마입니다. 홍콩에서는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45km에 이르는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이 주말을 맞아서 홍콩 국제공항에서 이 기습 시위 가능성이 있어서 긴장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맞잡은 홍콩 시민들이 홍콩을 해방하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 12주째를 맞은 홍콩에서
지하철역 사이를 인간띠로 잇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센트럴, 완차이 역 등을 연결한 인간띠는 총 45km에 달했습니다. 홍콩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시위는 30년 전 발트해 3국 주민 200만 명이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며 만들었던 발트의 길을 본떴습니다. 당시 소련 치하에 있던 시민들은 600km의 인간띠를 만들어 독립을 향한 열망을 보여줬습니다. We're just coming out to have a chain to chain up Hong Kong in a lot of different districts. So to show our support to all the one that's. 시위대는 송환법 철폐, 경찰 강경 진압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주말인 오늘 홍콩 국제공항 점거 기습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고등법원이 공항 내 시위구역 제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혀 운항 마비 사태나 경찰과의 충돌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광화문댁 된다.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 관련 소식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의 입학 때문에 방한했던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화제입니다. 네.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 아들 매덕스를 위해 서울 광화문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시세는 최소 7억 원에서 10억 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의 거처이자 한국 방문 때 머물 공간으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젤리나 졸리가 서울에서 한 3박 4일 머물렀다는데 이 목격담도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학부모 자격으로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를 방문했는데요. 네. 이 진지하게 설명을 듣는 모습이나 아들과 환하게 웃는 모습 등이 잡혀서 SNS에 올라왔습니다. 네. 캠퍼스 말고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안젤리나 졸리 모자가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을 올린 시민은 매일 다니던 길거리에서 우연히 안젤리나 졸리를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신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독도 안 지운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 공식 사이트 지도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가 일본 영역으로 표시된 것을 두고 외교부가 지난달 중순 도쿄올림픽 조직위 측에 공식 항의하면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네. 대한체육회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에 지도에서 독도를 빼라고 거듭 요청을 했는데요. 일본 측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노무라 유키히코 조직위 사무부총장은 해당 지도는 성화봉송 루트를 알기 쉽도록 일본에서 사용하는 것을 채용해서 제작했다면서 바꿀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일본이 항의해서 우리가 지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우리나라는 일본이 IOC를 통해 항의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웠었습니다. 네. 이 정치적인 이슈를 스포츠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올림픽 정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우버의 귀환, 그러니까 우버가 다시 우리나라에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예. 우버 서비스,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X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려다가 좌절을 맛봤던 이 우버가 우버 택시로 6년 만에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이 6년 전에는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을 했었는 것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승차 공유가 아닌 택시 호출 서비스입니다. 아. 주로 개인 택시들인데 최근에 3,000대로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예. 우버 플랫폼에서 택시 호출을 중개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택시 업계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죠. 지금까지 홍혜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이 3주째 산불로 신음하면서 화재 진화에 군병력까지 투입됐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브라질의 개발 정책이 아마존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울창한 숲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상공을 뒤덮은 거대한 연기는 1,000km 떨어진 상파울루까지 퍼져 우주에서도 선명히 보입니다. Eu fico com muita falta de ar, não posso dormir.
Passo muito mal. Às vezes nem me alimentar direito, que eu não posso encher o estômago porque a falta de ar não deixa. 올해 브라질 산불 건수는 7만 4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가 늘었습니다. 환경단체는 브라질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아마존 개발을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해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유럽도 브라질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아마존 파괴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one of the things I'm going to be raising at the G7 is the horrific loss of habitats and species around the world. 브라질은 군병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면서도 유럽이 간섭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Incêndios florestais existem em todo o mundo. E isso não pode servir de pretexto para possíveis sanções internacionais.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개발 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지구의 허파를 둘러싼 우려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사장님 나빠요를 외쳤던 블랑카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개그맨 정철규 씨가 우즈베키스탄 인기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백은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학 온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사랑에 빠진 한국인 남편 역할을 맡은 정철규 씨. 시청률은 고공행진입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모든 예능과 드라마를 통틀어서 시청률 1위, 39점 몇 %를 찍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인기를 실감하는 건 SNS를 통해서입니다. 제 SNS에 우즈베키스탄 여성분들이 우즈베키스탄 말로 자꾸 뭐라고 이렇게 막 하트도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몇몇 단어로 그냥 살롬이라든지 뭐. 오디션 통과는 빼어난 외모 덕분이라고 말하지만 소문난 노력파입니다. 제가 처음에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그 드라마 감독님하고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고 보자마자 촬영 다음 주 바로 스케줄 잡아서 하자고 지금. 정 씨는 블랑카로 데뷔 후 뭡니까 이게 공숙이 나빠요. 오랜 슬럼프를 겪으며 한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4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어요. 다문화 분들을 만나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갔다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제가 힘을 얻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거꾸로 얻게 된 거죠. 정 씨는 다문화 가정에게 받은 사랑을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며 돌려주고 있습니다. 개그맨, 배우, 그리고 사회활동가로 공백기를 딛고 일어선 그의 또 다른 도전이 기대됩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적으로 심한 더위 없이 쾌적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내일과 모레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고요. 모레인 월요일까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가을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사이 일부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에 들어서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국제 외교에서 이 실망했다란 표현은 웬만해서는 잘 쓰지 않는데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해를 구했고 이해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미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는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혹시 한미동맹 균열의 미세한 소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